네트워크를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에게서는 반드시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수업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게 있거나 언급하는 것 중에 그러면은 이제 이 강의는 구매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겠어 그럼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도움을 받으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이제 비트니 바이트니 이런 정보 표현의 단위 있죠. 뭐 1비트라는 어떤 진법 체계 그 저기 뭐야 디지트 정보가 있고 그게 이제 8비트가 모여서 이게 이제 1바이트가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단위가 뛸 때는 이게 보통 이제 1024로 뛰죠. 이게 이제 1024 단위로 뭔가 단위가 바뀌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저거죠. 2의 10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단위로 이 숫자만큼 이제 1000 단위가 아니라 1024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바이트에서 1024 바이트가 되면 1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메가바이트 또 뛰면 이제 기가 그 다음에 뭐 테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잖아요. 뭐 그 뒤에 더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정도의 표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2의 32제곱이다 그러면 대략 42억 9천만 얼마쯤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바이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3억 바이트 가량 되는 이거를 용량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이게 1기가바이트가 되죠.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 연산 별거 없고요. and, or와 뭐 not, exclusive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진수로 봤을 때 뭐 10, 11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랑 뭐 만약에 00, 10하고 만약에 and 연산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요렇게 and예요. 그 위에 걸 A라고 하고 밑에 걸 B라고 하면은 AN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떤 인풋이 둘 다 1, 즉 true여야지만 결과도 true죠. 근데 지금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false 0 되겠죠? 요 경우는 이제 1이 될 거고 0이 되겠고 또 0이 되겠네요. 이런 식의 그 논리 연산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셔야 되고 이 논리 연산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마스크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자를 때 이때 마스크 연산을 쓰는데 이 말이 뭔지를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일단 제가 가급적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안 드리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제가 이진수로 이만큼을 썼는데 왼쪽에 사실 이런 0들은 필요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00, 10 이렇게 4개로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이 이진수로 봤을 때 이 자릿수 하나가 쉽게 생각해서 비트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0010은 몇 비트? 그렇죠. 4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4비트인 거고 비트 하나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하고면 0. 그러니까 2의 4제곱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4니까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4비트씩 끄어가지고 16진수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16진수 표기 정도를 요거를 헷갈리시지는 않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찾아보고라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정도가 저는 안다고 가정을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하고 프로그램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이게 둘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설치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설치했다고 끝은 아니죠. 예를 들면 MS 워드로 작성된 무슨 DOC 문서가 있어요. 그럼 이 도큐먼트 문서라는 걸 내용을 보기 위해서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그럼 실행이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보통은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이 도큐먼트 데이터를 로드해서 화면에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ID 값을 갖죠. 보통 이제 PID, 프로세스 ID라고 하는 그 부호가 없는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작업 관리자 윈도우 쓰시는 분들 작업 관리자를 띄워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다는 정도는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부를 사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OSI 7 레이어라는 말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인데 여러분 네트워크 공부 열심히 잘하시고 싶어서 이 강의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이 OSI 7 레이어를 이해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거기서 비극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OSI 7 레이어라는 거는 들어는 봐서 알고는 있다 정도면 돼요. 오히려 그걸 기피하는 것이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고 계시는 분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운영체제는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커널 모드로 나뉘어서 두 가지 계층이 존재하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것은 기계는 아마 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컴퓨터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다시 소위 이른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 운영 체제죠. 그 다음 그 위에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특히 그 중에서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시스템 있죠? 이 둘을 나눌 때 어플리케이션은 여기는 유저 모드고 시스템 부분은 여기가 이제 이른바 커널의 영역이죠. 이 밑에는 이제 하드웨어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저런 수업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런 내용을 공개해 놨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이걸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간단히 언급은 할 거예요. 언급은 할 텐데 그 기초적인 건 안다고 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 제 채널에 오셔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퍼라는 어휘가 있죠. 예, 아마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버퍼링 아닌가요? 버퍼링이 뭐냐면은 버퍼를 채우는 게 버퍼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퍼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릴까요? 그러면 정보가 이렇게 유입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물이 차오르듯이 데이터가 싹 차올라 가서 일정 수준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화면에서 뭔가 재생이 된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때 이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버퍼라고 부르고 그거 채우는 게 버퍼링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뭐 이게 지하철 같은 데서 동영상 보다가 네트워크가 좀 끊기면 버퍼링 하느라고 해바라기 놀죠. 여러분 다 싫어하는 그 화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버퍼가 뭐고 버퍼링이 뭐고 이런 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개념, abstraction이라는 부분하고 그것에 대한 임플레멘테이션을 구별해서 세상을 보고 IT 기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눠져 있는지가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언급을 할게요. 어쨌든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수업을 끝까지 잘 들으시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정도를 갖추고 계신다면 이어지는 수업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랑 같이 네트워크 공부 좀 열심히 잘 외워서라도 네트워크를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